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어제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참석 인원을 완화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결혼식과 돌잔치 업계에서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기존 3단계 결혼식 참석 인원은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존 49명과 접종 완료자 50명 등 최대 99명까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4일부터 기존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 등 최대 199명까지 허용됩니다. 최대 16명까지 허용됐던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를 많이 한 게 결혼식, 정부 방침대로 거의 전국 시도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결혼식 참석 인원만 확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식장을 찾는 인원만 증가할 뿐이라는 겁니다. 식사가 제공돼야만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잔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9명으로 확대되지만 한두 팀 고객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예식장 4명은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요. 200명 하든 100명 하든. 근데 식사를 200명 안 하시고 다 가시는 거는 아무 이득이 없죠.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49명짜리 하나 받아가는 수익 창출은 안 됩니다. 전국 3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 지역에서는 현재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보다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보다 오히려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내에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인원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권한으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사항 조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계와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오는 15일 개최 예정이던 2021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행사에서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행사로 축소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2021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산업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달부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중구와 북구에 입주 예정인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으로 최대 20가구까지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검사 항목은 아토피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폼알데하이드와 벤젠 등 유해물질 6개 항목입니다. 울산시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실내 테니스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 문수 실외 테니스장 일부를 실내 테니스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6,7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테니스장 8면으로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해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의 방문객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개천절과 대체 휴무일 등 사흘간 4만 5천여 명이 찾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61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출렁다리 개장 이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지역 활기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출렁다리 무료 이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 도산도서관과 신북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900만 건이 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은 지난 30일 국가지식자원 공유 서비스 확대로 울산 시민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단행자료와 간행물 등 900만 건이 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술의 전당을 방문해 오페라 극장과 홀로그램관 등을 살펴보고 울산 지역에 부족한 공연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가 폭발의 위험성을 대폭 낮춘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약 1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어떤 기술인지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에서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원인은 배터리의 과방전과 과충전.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100% 완전 충전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배터리 충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는 현재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킥보드 업체가 폭발의 위험을 낮춘 국내 순수 기술로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와의 협업으로 배터리 관리 장치 BMS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배터리 충전 구간을 80%로 낮춰 충전 시 화재 위험을 대폭 줄이는 게 특징.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시 안전을 위해 배터리 사용 구간을 8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개발을 완료짓고 2023년에 월 5,000대의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팩 내부의 추가 기술 개발을 통해 약 500번 정도 이용할 수 있었던 중국산 전지의 수명을 약 2,000번, 4배까지 높였습니다. 네, 배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배터리 내부의 산소 및 수분 침투를 막고 안전과 과방전, 과충전 제어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수명이 2,000사이클 이상의 장수명 전지를 적용하여 현재 해당 업체는 배터리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배터리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킥보드의 경우 방전을 막기 위해 24시간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방전의 위험성을 낮추자는 의도. 킥보드의 장시간 방치에도 배터리 완전 방전을 막는 기술이 포함되면서 이용자는 물론 관리자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저희 공유 킥보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한테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구매한 배터리를 오랫동안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여서 가맹점주들이 매출 향상에 조금 기대가 될 거라. 한편 하이킥은 2023년까지 국산화 배터리가 탑재된 킥보드 2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0월 한 달간 2011년 하반기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등 4곳의 악취관리지역 19개 지점에서 복합 악취 1개 항목과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지정 악취 22개 항목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에서 일부 지점에서 미량의 악취 물질이 검출됐으나 조사 지역 전 지점이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소지를 둔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동구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구청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7억 5천만 원과 시비 4억 7천만 원 등 모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구 전역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시설 168개소와 태양열 시설 7개소 등 모두 175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설비 설치비의 20%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박종홍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뒤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기사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29일까지 4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횡단보도 주변 구조물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운전 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가리는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플랜카드나 에어라이트 등 불법 구조물 위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시민들도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구조물 제거나 이동 조치 후에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